안녕하세요. 디딤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해 볼 건데요. 여러분 사실 함수의 극한값을 이미 계산해 보셨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도 매우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AN이라는 수열 한번 볼게요. AN이라는 수열은 2.1, 2.01, 2.001, 2.0001, 2.00001 어디로 다가가는지 눈치채셨죠? 맞습니다. 2로 다가가고 있는 수열이고요.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은 3.1, 3.01 이렇게 땡땡땡땡땡 해서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수열이에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을 벌써 각각 구한 거죠.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N 더하기 BN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. AN 더하기 BN은 수열로 나타내면 사실 이렇게 됩니다. 각각의 항들을 합치면 이런 수열이 만들어지거든요. 근데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5.2, 5.02, 5.002 네, 5로 수렴하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결론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각각의 수렴값을 합한 것과 합한 함수의 극한값이 결국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.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질들인데요. 두 수열 AN과 BN이 각각 수렴하고 각각의 극한값이 알파와 베타일 때 더한 것의 극한은 알파 플러스 베타, 뺀 것의 극한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, 그 다음에 곱한 것의 극한은 알파 베타, 나눈 것의 극한은 베타분의 알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거기에 더불어 상수배가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상수배를 앞으로 빼서 C 알파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. 또 하나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분수 형태일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수열의 극한값이 0이거나 항의 마지막 일반항도 0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, 분모가 0인 것만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. 물론 이 모든 기본 성질의 가장 중요한 건요.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. 두 수열이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하면 이 성질을 쓸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랄게요. 이 모든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. 자, 그러면 예를 한번 볼 건데요. 이 예는요. 모든 예시가 예를 알면 되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 n분의 1이라는 수열의 극한값 구해봤었죠. 사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봤었는데요. 1, 2분의 1, 3분의 1, 4분의 1, 5분의 1 이렇게 점점 작아지다가 1000분의 1, 1000억분의 1 막 엄청 작아져서 결국 0으로 다가가는 아이였습니다. 이 수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 수열의 극한값을 사실 알고 있으면 이 n분의 1들이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보기 1번은 2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결국 2로 갈 것이다. 3 마이너스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결국 3으로 갈 것이다. 상수배는 곱해져 있어 봐야 0으로 갈 것이다.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결국 0과 0이 곱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0으로 갈 것이다. 그 다음에요. 요렇게 나와 있는 수열도요. 각각 n분의 1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남은 부분의 숫자를 가지고 쉽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극한값의 계산은 수업 시간에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. 오늘은 이런 극한값을 계산하는 경우에 조금 다른 경우도 한번 해볼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쌤이 언제만 쓸 수 있다고 했죠? 그쵸. 두 수열이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어요.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에 AN과 BN이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는 극한값을 전혀 구할 수 없을까요? 그건 아니죠. 우리가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예제 1번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. 사실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내용이에요. 예제 1번은 함수에서도 거의 그대로 해봤었는데요. 이 녀석의 특징은 어떤 꼴이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것입니다. 기억나세요? 자,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아이디어가 사실 정해져 있었어요, 여러분. 기억나세요? 뭐였냐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
분자 분모를 모두 나누는 것입니다.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면 이 문제가 해결됐었는데요.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. 자, 여기 보시면 분모도 2차. 아이고, 죄송해요. 분모도 2차, 분자도 2차죠. 그래서 우리는 이 2차식들을 n제곱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나누고 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. 요렇게 바뀝니다. 그럼 벌써 느낌이 왔죠, 여러분? 요거 n분의 1에 해당하는 것들 극한 보내면 다 0으로 가잖아요. 그래서 이 뒷부분이 싸그리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극한값을 3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.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도 했었냐면 최고차항이 같은 경우에 둘 다 2차, 2차, 3차, 3차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개수만 비교해서 답으로 써도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? 1분의 3, 그래서 3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셔도 됩니다. 결론적으로는요. 이 n분의 1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였어요. 자, 두 번째 문제까지 보도록 할게요. 문제를 선생님이 쓰다 말았네요. 뒤에 이렇게 가로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요런 꼴은요. 루트가 있기는 하고요. 루트가 일단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앞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다는 것에 주목하시면 됩니다. 자,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면서 루트가 있는 형태예요. 여러분 아시죠?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요.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다고 해서 0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었어요. 기억나시죠? 그래서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고 루트가 있는 형태를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. 요거 아이디어 기억나시나요? 맞아요. 일단 유리화부터 하는 거였죠. 자, 유리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유리화하는 방법 기억나시겠죠, 여러분? 자, 저 가운데가 마이너스 형태인 루트가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플러스 형태를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했던 거 기억나시죠? 이렇게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분모는 뭐 바꿀 필요가 없고요. 그대로 놔두고요. 분자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겠죠.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제곱. 그래서 지울 수 있는 걸 슝슝 지워버리면 이제 몇 차가 됐냐면요. 이 문제는 다시 어떤 꼴로 바뀐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쵸? 자, 무한대분의 무한대꼴. 위아래가 모두 몇 차예요? 그쵸? 위에도 1차. 밑에도 루트가 있어서 1차가 되는 거 확인하셨죠? 자, 그럼 당황하지 않고 또 위아래를 n으로 나누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루트 안만 n으로 나눌 때 좀 신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루트를 n으로 나누려면 n제곱으로 나누셔야 하니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. 그러면 다 계산하고 나면 역시 n분의 1은 0으로 갈 테니까 분모가 1 더하기 1분의 1이 되네요.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다 기억나시죠? 이게 함수에서 수열로 왔긴 했지만 내용이 완전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오늘도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요. 수고하셨어요. 안녕.